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얼마 전까지 주가는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나면서 30만 원대까지 1년간의 조정을 겪었고요. 이제 최근에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어쨌든 반등이 좀 나온 이후에 좀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의 횡보를 이어가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꾸준하게 올라줄 수 있는 여력 기대해 볼 수 있을지 분석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보유자분들 향후 이제 목표가 설정부터 물려 계신 분들이 여전히 많은 구간인 만큼 어떻게 좀 대응하셔야 될지, 그리고 신규 진입 관점에서도 들어가기 메리트 있는 구간일지까지 다양한 방면에서의 투자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달 기준으로 개인과 기관이 팔았고요. 외국인이 샀습니다. 자, 다만 최근에는 기관의 매수세가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래도 스탠스의 변화를 좀 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심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과 외국인은 여전히 같은 스탠스가 유지가 되면서 개인은 이제 매도세, 외국인은 이제 매수세가 좀 강한 모습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신용 잔고율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0.11% 나오고 있고요. 과거 대비해서 큰 변화도 없고 굉장히 낮은 수치 좋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공매도는 여전히 금지가 됐기 때문에 분석은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바로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매출부터 보시겠습니다. 1조 4천, 17조, 25조, 33조까지 가파른 상승 이어갔고요. 올해는 이제 좀 크게 눌리면서 26조까지 떨어집니다. 자, 그리고 내년 후년에 반등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보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마이너스 4천대 그리고 7천 흑자 전환 이후에는 1조 2천, 2조 천까지 마찬가지로 작년까지 큰 상승. 자, 올해 8천억까지 크게 눌리고 내년에는 3조를 넘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사상 최대치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후년에도 가파른 상승 5조 4천 크게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올해는 상당히 아쉽지만 내년부터는 이제 우리가 굉장히 크게 좀 기대가 되는 실적의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순이익도 마찬가지 흐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분기별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꾸준하게 눌리는 모습입니다. 2분기에도 이제 반토막이 나는 모습이고, 그리고 3분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4분기도 계속해서 눌림세가 진행이 되면서 어쨌든 내년부터 우리가 전년 대비 올라가는 구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분기에는 자, 1,500에서 4,500 전년 대비 3배 정도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어쨌든 분기별로 봤을 때는 올해까지는 굉장히 아쉬운 모습이고 내년부터 한번 실적 성장을 기대해 보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봤을 때는 지금 적자 흑자 적자 흑자 이런 식으로 좀 계속해서 좀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부채 비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0, 170 과거에 좀 높았지만 최근에 안정세. 자, 100 언더로 진입을 하면서 나쁘지 않은 수치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ROE 보도록 하겠습니다. 15, 6, 마이너스 1까지 꾸준하게 우하향하면서 아쉬운 수익성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플러스 반등, 자, 7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뭐 좋은 수치는 아니지만 나쁘진 않다 정도. 그리고 후년에는 두 자릿수 진입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좀 수익성은 그래도 회복을 해줄 것으로 우리가 시간을 두고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자, EPS도 마찬가지 흐름이죠. 올해 마이너스 기록을 했지만 내년에 큰 반등, 실적과 같은 흐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쉽지만 배당은 과거에도 없었고 올해도 일단 없을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뭐 실적이 좀 개선이 되면 그때 한번 좀 기대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직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는 만큼 PER은 산출이 되고 있지 않고 PBR은 4.5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 아직은 실적이 막 크게 올라가는 구간은 아닌 만큼 지금은 적정 주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싸지도 싸지도 않은 구간이다. 하지만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실적 성장이 내년에 크게 좀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 만큼 이런 것들을 이제 반영을 했을 때는 자, 중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좀 싼 구간으로는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제 들려온 소식이죠.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은 스페이스X로부터 이 우주선에 탑재할 전력 공급용 배터리 납품을 의뢰받았습니다. 현재 기존 원통형 리튬 이온 배터리 제품을 맞춤형으로 개량 중으로 스페이스X의 우주선 왕복선 이 스타쉽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계약 내용은 일단 공개되지 않았고요. 업계에선 어쨌든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 우주선 시장 특성상 배터리 공급 규모 자체는 크지는 않겠지만 우주선에 쓸 수 있을 만큼 높은 품질 기준을 충족한 점에 주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좀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자,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전기차를 넘어 이제 배터리 공급처를 다변화했다는 데에서 더욱더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어떤 실적에 큰 기여를 한다기보다는 어떤 여러 가지 대외적인 이런 환경을 좀 제공하는데 더욱더 의미를 좀 우리가 좀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내용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최근 동사는 전기차 시장에서도 고객사를 다양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7월 르노와 2025년부터 5년간 LFP 배터리 39GW 계약, 그리고 지난달에는 벤츠와 28년부터 10년간 배터리 또 50.9GW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이달에는 또 리비안과 8조 원대 차세대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은 바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고객사를 다양화하고 좋은 계약 소식들도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또 실적에 기여를 할 수 있을 전망이고, 자, 이제 트럼프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사실상 2차 전지를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친환경 관련주들은 사실상 굉장히 좀 아쉬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해리스가 됐다면 친환경 쪽을 밀고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어쨌든 트럼프가 되다 보니까 2차 전지주도 최근에 약세를 좀 띄었고, 하지만 이제 최근에 다시 한번 또 좋은 내용들이 들어오고 있죠. 왜냐하면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이 IRA 폐지가 실제로 이루어지기는 좀 어렵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는 현재 시장의 상황입니다. 자, 그 배경을 좀 살펴보게 되면, 자, 트럼프가 이제 선거 과정에서 IRA 전면 폐지, 연비 규제 폐지,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시장과 대립하는 공약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쏟아냈는데, 미 하원의 의석수 차이를 좀 감안해 봤을 때 IRA 폐지라는 극단적인 시나리오는 일어나지 힘들게 됐고요. 그리고 배터리 제조 공장이 있는 지역구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힘을 얻고 있는 2차 전지주가 되겠고요. 그리고 트럼프 1기 당시에도 레드웨이브 구도가 형성이 됐지만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는 데는 또 실패한 사례, 이런 것들을 비춰봤을 때 IRA 폐지라는 건 좀 힘들어 보인다라는 또 시장의 의견들이 지배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굉장히 돈을 많이 썼죠. 이번에 당선이 되는데, 자, 지원하는 과정을 보시게 되면 지금 최소 1억 3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800억 원, 엄청난 거금을 쏟아 부었습니다, 선거에. 자,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 사업 비중이 높은 LG 엔솔, 뭐 LNF 이런 종목들이 더욱더 좀 큰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앞으로의 좀 전망을 말씀드리면, 일단 4분기에는 북미 고객사의 연말 재고 조정에 의한 AMPC 실적 감소, 리튬 등 메탈 가격 하락, 자, 대규모 자산, 이 재고 자산 폐기 손실 관련 일회성 비용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면서 수익성은 좀 크게 악화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4분기까지는 전년 대비 눌리는 모습, 그리고 이제 조금 적자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재무제표에서 확인을 했죠. 그래서 4분기까지는 좀 아쉽겠다라는 내용이고, 전반적으로. 그리고 다만 내년부터는 주요 고객사의 순수 전기차 판매 증가, 테슬라양 신제품 정상 출하 등에 기반해서 시장 확대에 힘입어 내년 판매 회복 기대감이 유효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또한 이제 유럽 연합의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강화로 인해서 전기차 생산량과 판매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부터 LFP 및 고전압 미드니켈 배터리 개발이 가속되고 있고, OEM 기업들과 중장기 수주가 가시한 만큼 이 26년도부터는 재차 고성장 사이클에 진입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계속해서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지금 재료 자체는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최근에 이슈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신규 진입 관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 네,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리 들어가신 분들은 더욱더 잘 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메리트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짧게 뭐 수익을 내보겠다 하는 분들은 다른 종목 보시는 게 맞고, 중장기로 종목 하나 찾고 있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충분히, 자, 2차 전지주 별로 없는 분들은 한번 진입해 볼 만한 지금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중장기적으로는 싼 구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내년 충분히 좀 가져갈 수 있는 분들에 한해서는 신규 진입 한번 노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보유자분들, 자, 기존 보유자분들 대응 방법입니다. 먼저 목표가부터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재료로서는 일단 50만 원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되겠죠? 일단 50만 원 보고 있는데, 내년 초쯤 가서는 제가 봤을 때는 한 50만 원 중반대에서 많으면 60만 원대까지도 한번 상향시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어쨌든 내년 가면서는 계속해서 더욱더 좋은 재료들, 그리고 실적들 이런 것들이 좀 찍히는 게 확인이 된다. 그러면은 목표 주가 상향 가능성은 굉장히 크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재료로서는 일단 50만 원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장기 전략 여러분들이 좀 유효하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꾸준하게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 자, 이제 물타기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50만 원 밑에는 무조건 맞춰 주셔야 돼요. 어려운 구간은 아니죠. 50만 원 밑에는 무조건 그냥 필수로 좀 맞춰 주신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다만 여러분들이 물 타면 안 되는 구간만 좀 설정해 드리면 될 것 같아요. 46만 원입니다. 자, 46만 원 밑에 계시면은 굳이 물 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데서는 효율이 좀 떨어지죠. 평단도 얼마 안 내려가는데 비중만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46만 원 밑에서는 그냥 보유만 하자. 다만 46만 원 위에 계신 분들은 좀 물 타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는 50만 원 밑에 위치는 시켜야 되지만 가능하시면 46만 원 밑에 맞춰놓고 좀 중장기적으로 보유해 나가시는 전략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략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